좋아요, 구독. 네, 반도체 이야기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애플의 지위를 계속 넘봅니다. 올해 들어 애플의 주가는 각종 악재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보이는데 엔비디아의 질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호재거리와 그러니까 악재거리 두 가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주가는 뭐 사상 최고죠. 11일 날 553달러까지 올라갔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513억 달러.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경을 부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가 아니라 네. MS가 2조 8,87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해보면 한 3,000조 좀 넘죠.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인데 아마존이 1조 5천억 달러. 그러면 엔비디아가 1조 3천억 달러니까 4위가 정도 되죠. 애플이 지금 주가 주춤하니까 잘하면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초기에 CES 2024를 얘기했지만 AI 시대는 앞으로 더 가속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AI가 AI 자체가 아니라 AX로 바뀌면서 들불처럼 AI를 적용해야 된다는 산업의 전반으로 번질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모두가 엔비디아의 A100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품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포스 같이 모든 산업에서 엔비디아 A100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한 거고 그게 지금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덩달아 HBM 자체가 공급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산업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빅테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먼저 셋업을 합니다. 하드웨어 셋업이 될 때는 어느 기업을 봐야 되느냐? 그걸 만드는 부품 기업이라든지 부품 들어가야 셋업이 되는 거니까요. 부품 기업이나 그리고 그에 따라가는 밸류체인을 먼저 보고 셋업이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바뀝니다. 그죠?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바뀌는데 AI라는 산업은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죠. 오죽했으면 뭐 외신들을 보면 AI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엔비디아에게 앞으로 더 큰 호재를 발생할 거고 저는 잘하면 올해 그 상반기 안에 엔비디아가 애플을 꺾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빨리 급성장할 거고요. 그럼 악재는 뭐냐? 중국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기술 경쟁, 기술 전쟁으로 가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지금 부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특히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중국의 AI거든요. 잘 보시면 AI 시장에서 자체 LLM, 그러니까 자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AI가 독립되려면 LLM 기술을 가져야 되거든요. LLM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4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4개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근데 잘 보면 이스라엘은 영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 미국,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이전 산업에서는 헤게모니를 줄 수 있었는데 이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중국에게 이 헤게모니를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겁내하면서 이 사실 기술 전쟁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도체부터 손을 댄 거죠. 못 따라오게. 그다음에 AI가 중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손댄 게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 A100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공급 못하도록 막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화웨이에다가 목숨을 걸게 됩니다. 화웨이가 개발한 게 어센드 910B라고 해서 이게 2019년도에 출시했어요. 엔비디아의 A100이 속도는 20% 빠른데 화웨이가 중국은 그래도 화웨이 걸 씁니다. 이게 이제 GPU 걸 쓰는 건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의 엔비디아의 GPU A100보다는 성능은 떨어지고 그리고 수율도 더 낮아서 훨씬 비싸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그 엔비디아의 그 이 A100은 우리 소리 잘하는 네덜란드의 그 회사처럼 EUV로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 EUV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기술인 DUV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당연히 떨어지죠. 전력 소모도 많아. 그런데도 씁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라 봅니다. 어쩌면 미국의 이 압박 정책이 중국의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이 GPU 시장을 독점해서 빠르게 성장하지만 조만간에 이 중국의 이런 화웨이 같은 기술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인재 전쟁으로 양상이 번지기도 했고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총통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민진당이 이제 앞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당이 진중 성장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정책에 있어서는 민진당은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의 어떤 국가 안보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투자를 더 적극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국민당 같은 경우는 TSMC의 해외 투자에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당이 집권하면 국내 반도체 업체가 약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지금 기대는 했던 건 사실인데 글로벌하게 보면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패권을 뺏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네. 이 따라오는 속도도 최대한 늦춰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재 미중 뭐 기술 전쟁이나 무역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중국은 왜 너희들만 그걸 가지고 있어? 우리도 할래라고 하는 그 싸움인 건데 본질은 그게 우리가 끼어 있는 거죠. 네. 저는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대만처럼 잘 활용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의견을 따라서 뭐 미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좋은 카드를 가지고 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622조 뭐 어마어마한 돈을 어쨌든 뭐 발표를 했죠. 평택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걸 했는데 이런 이 패권 전쟁에서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강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 지렛대로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되는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 TSMC를 무조건 이 쉐어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우리가 강점인 메모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이 대표적인 예죠.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HBM이 마켓시에 90%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AI 시장에서 우리가 하나의 또 어떤 지렛대를 가지게 된 건데 메모리 시장에서도 이런 강점을 훨씬 더 가져가는 게 저는 어쨌든 이런 싸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친미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입석수는 좀 부족하다, 놓쳤다라는 부분에 향후 정책이 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껴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시나리오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약 18% 정도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영향은 중국은 한 마이너스 12.4%, 일본은 마이너스 9.9%밖에 영향을 안 입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만 반도체가 침체되면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쪽은 파운드리고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이걸 못 만들어내면 메모리 시장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과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그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대만이 저렇게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공급망 자체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공급망을 안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다 있지만 공급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줄게.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대만하고 일본의 어떤 소재는 어쨌든 장비하고는 또 거기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 클러스터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경쟁을 해서 뺏어오는 지금 그런 글로벌 시장은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